마지막 단원입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여러분이 이제 15계정 마지막 입시인데요. 뭐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죠? 혹시나 22계정으로 수능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 아니 뭐 그냥 정시를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재수를 깔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확통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 모 비율이 추가가 됩니다. 모 비율이. 수학은 다른 거 큰 차이 없습니다. 과학이나 사회나 열심히 하시고 재수하실 분들은 혹시나 정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수를 할 생각으로 아마 비비실 테니까. 자, 추정이라는 건 뭐냐? 추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 이제 표본이 있어요.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다가 뽑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추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추출. 그래서 그 추출은 임의 추출을 한다고 했고요. 그죠? 요게 이제 추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추정은 뭐냐? 빠꾸죠. 추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어떤 특성,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평균을 따지는 건데, 걔가 궁금해. 근데 몰라. 어떻게 할 거냐? 추출한 표본들을 가지고, 그 표본들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예측하는 걸 우리는 추정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추정 중에서도 딱 하나,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추출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추출이라는 거는 통계 조사를 하는데 모집단 싹 다 하기 힘드니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게 추출이다. 표본을 뽑아서 이런 거였는데, 추정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어떤 특성, 대표적으로 이제 모평균 같은 건데 그런 게 알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놓은 애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예측하는 거. 그게 이제 추정입니다. 그게 추정. 그래서 이 추정에서 용어가 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뢰도,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 뭐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좀 나옵니다. 안 배워도, 우리가 아까도 잠깐 뭐 미리 얘기했는데 안 배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잡히는 건데, 신뢰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표본에서 예측을 한 모집단의 그 특성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신뢰도라는 건 얼마나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딱 뭐 이제 모집단의 특성, 평균이라 그랬는데, 모평균을 갖다가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평균이 얼마다 딱 잡는 거, 이건 찍는 거죠. 그죠? 구간을 잡을 거란 말이야. 모평균이 여기하고 여기 범위 사이 정도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구간을 잡을 때, 이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신뢰 구간이 내가 이만큼 잡았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 모집단의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괜히 말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하는 얘기, 앞에 얘기는 다 배경 지식입니다. 막말로 있다고 하나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좋은 교육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앞에 용어가 생소하다고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기 추정이 만약에 여러분이 확통 수능을 보시는데 28, 29, 30번 중에 추정이 나온다. 완전 대박 난 겁니다. 그때는. 알겠습니까? 4점은 무조건 얻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내거든. 그래서 4점짜리로는 4점을 잘 안 주거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명한테 조사를 하는 거, 모집단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10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의 키를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쳐요. 다 조사는 못하니까 표본을 뽑았어요. 그걸 가지고 키를 갖다가 예측을 했어요. 표본을 갖다가 예를 들어 한 20명 표본의 크기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모집단에 있는 이 1000명의 키의 평균, 그게 이제 모평균 아닙니까? 그죠? 모평균이 어디 있냐? 그 구간을 내가 적당히 한번 잡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에서 200? 이 정도 잡았습니다. 구간을. 저 모집단에,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의 키의 평균 값을 갖다가 범위를 100에서 200으로 잡았어요. 이 정도로.
요렇게 잡은 이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때 여기 얘네 1000명들의 키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실제값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값. 근데 그게 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신뢰도라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면은 이게 조금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10cm부터 1000cm까지 잡았습니다. 키의 신뢰 구간. 그러면 신뢰도가 얼마겠어요? 100이겠죠. 무조건 들어가겠지 설마. 그죠? 예를 들자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잡은 신뢰 구간에 그 집단의 모집단의 그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신뢰 구간을 잡았어요. 어떤 신뢰 구간을 잡았는데 그때의 신뢰도가 95%래요.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신뢰 구간에, 여기 구간 안에 그 모집단의 실제 그 모평균에 해당하는 평균 키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다 이거죠. 95%. 그런 느낌으로 신뢰도랑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뭔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 신뢰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이 정도 그냥 배경 지식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필요한 건 여러분이 그러면은 신뢰 구간을 어떻게 잡고 그걸 가지고 신뢰도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고, 여기까지.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내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끄집어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 앞에서 배운 용어. 그때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m을 갖다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추출을 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n짜리를 갖다가 추출을 했습니다. x1, 2, 땡땡땡 xn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신뢰도라는 게 방금 전에 내가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긴 했는데,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좋기는 좋은데 무조건 신뢰도만 높다고 좋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키야, 예를 들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키의 평균인데 신뢰도를 확실하게 100%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신뢰 구간을 0부터 10,000cm까지 잡았어요. 신뢰도야 100%죠. 근데 이렇게 하면 추정의 의미가 있냐? 모평균이 어디인지 알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당한 신뢰도를 갖는 그런 신뢰 구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95%의 신뢰도와 99%의 신뢰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찾을 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신뢰도가 95%일 때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99%일 때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이거 뭐 이제 중간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근데 결과적으로 구하는 공식만 보시면 되게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95% 하나만 하면 돼요. 95% 하나만 해보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확률이 95%가 돼야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우선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 n개를 얻었고, 그놈들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x바는 그러면 정규 분포, 지금 m, 루트인데 그냥 쓰겠습니다.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죠.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죠? 표본 평균은 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표본 평균에서의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95%가 되는 걸 좀 찾아봤어요. 확률이 95%, 0.95가 되는 거를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가지고 구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 당연히 얘는 이제 0.95, 0.5보다 더 크죠? 그죠? 0대칭으로 해가지고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0.95가 된다는 것을 표에서 찾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보면 표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 표준화를 했는데 범위가 요렇게 나타나면 확률이 95%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표준화를 한 범위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 추출한 표본 평균을 표준화한 거에서 얻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표준화한 걸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표준화 공식이죠.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 쓰기 아니고 여기다 먼저 씁시다.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먼저 써놓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만 정리하겠습니다. 요 안에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한 번 해도 되나?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빼기 m의 절대값이 1.96이니까 뭐 고1 때 많이 했던 절대값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히죠? 바로 가시면 요쪽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 요쪽의 범위가 1.96 이렇게 되죠? 요거 건너가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부등호 유지되고 맞아요? 나는 지금 모평균 m이 어디에 있느냐 그놈의 범위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누구에 대해 정리하냐면 센터에다가 m을 남기는 거야. m 모평균 m을 센터에. 그러면은 이 짝 저 짝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넘어가고 곱하 이게 뭐 무슨 라지 x 바 마이너스 m 이쪽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기준으로 양쪽의 범위 잡아주시면 이쪽은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맞아요? 그때 요 x 바 뭐예요? 표본 평균의 값이라는 거는 표본을 갖다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변수였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요 라지 x 바가 스몰 x 바일 때 요 범위를 새롭게 써주면 여기만 값으로 바뀌면 되겠죠? 아까는 변수고 여기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n개를 추출을 했어요. 표본 평균을 구해요.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이. x 바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뽑을 때. 그잖아요? 걔가 하나의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얘가 달라지면, x 바 값이 달라지면, 결국에는 이 범위가 달라지겠죠. 이 범위의 특징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범위는 x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요만큼, 오른쪽으로 그만큼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요만큼의 범위가 x 바 값이 달라지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x 바 값에 따른 모평균 m의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의 확률짜리라는 거예요? 95%의 확률짜리의 모평균 m의 범위를 예측을 한 겁니다. 우린 얘를 갖다가 신뢰도 95%에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게 신뢰 구간.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 얼마인지 있을 거란 말이야. 상수값으로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게 95%라는 의미는 이 신뢰 구간이 다시 얘기하지만 센터가 x 바야.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표본의 추출, 저 추출을 갖다가 100번을 한다고 쳐요. 그때 나오는 라지 x 바 값을 스몰 x 바 1, 2, 3, 4 해가지고 100개라고 쳐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일정한 간격만큼 더하고 빼진 이 범위를 막대기 길이로 나타내면 요런 애도 있겠죠. 뭐 요런 애도 있겠죠. 그죠? 뭐 요런 애도 있을 거고. 이게 100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 100개를 뽑으면. 그잖아? 그랬을 때 지금 신뢰도 95%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모평균 m이 얼마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범위, 내가 지금 막대기로 그린 게 범위잖아. 이 범위에 모평균 m이 들어가는 애가 100개의 막대기 중에 95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95개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다 근데 배경 지식이야, 막말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내용이 생소할지언정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못 잡, 실내 구간 요거 못 잡는 애들 극히 물어요. 극히. 그래서 95%의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걸 배웠고, 앞으로 이걸 외워야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간은 구하는 방법은 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요 1.96은 외워야 되나요? 이건 학교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세요. 원래는 외우는 건 아닙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무조건 줘요. 무조건 줄 거고, 여러분이 마치 그 중력가속도 우리 좀 얼마예요? 9.8인데 가끔 문제에 뭐라고도 줘요? 10이라고도 주잖아요. 이거 가끔은 2라고도 주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것도 능사는 아니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이제 99% 실내 구간으로 99%의 실내도로 바뀌게 되면은 뭐가 바뀌겠냐? 이제 바뀌는 걸 잘 봐봐요. 어떻게 바뀌나? 신뢰도의 퍼센트가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냐? 여기가 0.99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뒤에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여러분이 Z의 절대값이니까 반땡이 0.495 찾으면 되거든? 그거를 찾아보니까 2.58이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찾았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수치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신뢰도가 달라지잖아. 뭐가 달라져? 여기의 값이 달라지지. 결국엔 이 값이 이 자리로 갈 거 아니야, 이 자리로. 맞아? 그럼 신뢰 구간을 잡을 때 이 자리가 바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9%짜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가 X바, 일단 문제 풀 때 쓰는 요령은 알려드릴게요. X바 먼저 쓰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58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거고, 얘가 신뢰도 99%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얘는 표본의 추출을 갖다가 저 행위를 100번을 해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100개가 나올 텐데, 그 10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을 100개를 막대기로 쫙 그려놨을 때 실제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 애가 99개다. 하나 정도가 이렇게 삐져나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확률적으로. 뭐 그런 의미로 신뢰도를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실내 구간과 신뢰도를 알려드린 거고,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뭐 질문이 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뒤에 아까 용어 중에 실내 구간 말고 실내 구간의 또 길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용어는 뭐냐?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내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3은 수투를 배우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투에서 구간 배우잖아요, 구간. 그죠? 그래서 구간의 표기법이 여기 똑같이 쓰입니다. 닫힌 구간. 알겠어요? 닫힌 구간의 표기법 똑같이 쓰여요. 구간의 길이라는 건 별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빼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위에서 95%짜리일 때는 뭐예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지? 직접 구하면 별거 없다? 이거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어. 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을 때 실내 구간을 잡으래요. 어떻게 하냐? m은 센터에 봤고요. 이쪽이 이제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 x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 라는 거고,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L이라는 문자를 쓰거든요. L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건데, 여러분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실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x바라는 거는 표본 평균의 값이고요. 그럼 이제 n이라는 거는 추출을 한 표본의 크기고, 그럼 이 시그마라는 게 뭐예요? 모 표준 편차예요. 그죠? 모 표준 편차. 그잖아? 여기서 이제 뭐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모집단 거를 몰라서 추정을 하는 건데,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많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게 더 자연스럽죠. 모집단 거를 모르니까 그거를 추정하는 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도 실제로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안 줄 때. 대신 그러면 뭘 주냐? 뭘 주냐? 표본 표준 편차를 줍니다.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뭐예요? 기호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호가. 근데 아무튼 표본 표준 편차. 라지 S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모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인데 실제로 얘를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에는 얘 대신에 뭐를 넣어도 무방하냐? 표본에 표준 편차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미 표본 표준 편차와 모 표준 편차의 오차를 줄여놨습니다. 어떻게? 애초에 계산을 할 때 n으로 안 나누고 n-1을 나눠서.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걸 n으로 안 나누고 n-로 나눴잖아. 니네가 또 개념 콕콕인가 뭐 시켰다며. 그죠? n-로 나눴잖아. 그 n-를 나누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오차를 줄이기 위한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위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 얘를 넣어도 된다고 그냥. 네. 대단한 얘기야 이게 뭐. 근데 오차가 줄어요. 그거는 참고로 그걸 수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책에도 있긴 한데 읽어보시면 이해는 갈 거예요. 어딨냐? 289쪽에 있습니다. n이 아니고 n-를 했을 때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 보여주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신 분은 참고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지는 모 표준 편차를 몰라, 시그마를 몰라. 그럴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추정할 때. 알겠습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우리는 주로 쓰는 신뢰도는 99%라고 했고, 그럼 이걸 일반화해서 문자로 나타냈을 때는 예를 들어 신뢰도가 알파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L은 2 곱하기 아까 증명 과정이, 그래서 원래는 증명 과정이 이거를 배제할 거면은 증명 과정도 필요 없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증명이 필요한 게 신뢰도가 달라지잖아. 아까 봤죠? 그럼 신뢰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 1.96이 2.58로 바뀌잖아. 아까 막.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면 여기가 달라지는 거고, 여기가. 우리는 얘를 갖다 그냥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K라고 쓰게 해요. K라고. 저 상수값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도가 알파 %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 알겠어요? 나중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K가 뭐냐고. 모르지. 알파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알파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왜 속력, 거속시 이런 거 할 때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좀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고3이니까 이거 잘 하겠죠.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됐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냐? 이런 게 이제 보기상에서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정수일 학생 몇 배 되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모를까. 2분의 1.
2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그죠? 얘가 4배가 되면 2분의 1배가 돼요.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좀 낚이는 게 신뢰도가 2배가 된다. 신뢰도가 2배가 되면 신뢰 구간이 2배가 되냐? 돼요? 안 되죠. 정비례는 아니에요. 신뢰도가 커지면 K 값이 커지는 건 맞아요. K 값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정비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진다라는 표현까지는 맞는 거고, 근데 신뢰도가 2배가 됐다 그래서 K가 2배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된다고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오케이?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시그마는 하나의 집단에서 관찰을 하거나 통계 조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변동이 없을 겁니다. 모집단의 특성입니다. 안 변하겠죠? 어떤 이제 2개의 집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겠고,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을 비교하는 상황에선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근데 하나의 집단에 조사할 때는 당연히 시그마는 1점. 응? 그러니까 이제 변인이 얘, 세 개인 거죠. 오케이? 이런 건 약간 뭐 모르겠어요. 수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과학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쉬워요. 그죠? 완전 쉬워. 집에 가서 잠이 오는 때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냐, 쓸데없는 시간 하자. 어디 갔어, 막대기? 막대기 어디 갔니? 여기네. 여기서 가볍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신뢰도 95%, 그러니까 신뢰도 95%, PZ의 절대값이 얼마 이하에서 0.95가 되냐 찾았잖아. 그러니까 반땡 하시면 얼마야? 0.495잖아. 495. 그지? 0.495 뒤져봐. 어디 있어? 이게 너무 큰데 작게도 보이지 뭐. 2.2겠니? 크지야. 외운 숫자가 있는데 방금. 자, 얼마예요? 아직 안 해오셨어요? 아니 아까 95%짜리 얼마였어요? K 값이 얼마였어요? 1점? 거기 찾아보면 되죠. 자, 1.9 여기잖아. 0.475 맞잖아. 사실은 맞잖아. 종소리. 학원을 한 몇 년 다니니 제일 크게 웃네요. 저렇게 좋아할 줄이야. 저희 씨. 자, 였잖아. 근데 니네가 이제 저기 뭐야, 얘가 아까 99%짜리 그만 좋아해 그지야. 정수율이 0.99. 반대하면 얼마야? 0.49. 쟤 또 터졌네. 자, 495잖아요. 495 찾아보세요. 0.49. 그래서 우리가 외운 값이 이거 얼마예요? 2.58이었거든? 근데 2.58 읽어보시면 2.5 8 어디야? 여기거든? 표에 4951로 나와. 여기는 4940으로 나오고. 그럼 그 가운데거든? 자, 표를 읽을 것 같으면은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런 학교가 있진 않았는데, 얘기했다시피 이 값은 줘야 돼. 문제에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주고 이 표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표를 주고 대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표에서 읽기 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수업할 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외운 걸로 이걸로 하라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표로 줬을 때 애매한 게, 이 신뢰도 99%짜리 여기는 애매해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내면 상관없죠. 99%를 95%만 내면 깔끔하게 여기 4950 어디 갔어? 쓰면 되니, 4750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거든. 이건 읽으면은. 근데 여기는 이걸로 읽으면 애매하거든.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텐데, 애매하다는 게. 표에서 읽으면 됐어요. 지도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확통 내용 다예요. 그래서 문제만 몇 개 풀면 돼. 문제 많지도 않고 문제나가 되게 쉽습니다. 보시면은 왜 쉽다고 하냐, 아마 바로바로 보일 거고. 자, 예제 4번에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아. 추출이야. 문제 읽을 때 잘 읽어. 잘 봐. 100명을 임의로 뽑아. 추출한 거야. 표본의 크기가 100이야.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야. 이거 뭐 준 거야? 이 6시간하고 1시간이 준 정보를 뭘 준 거예요? 표본 평균하고 표본 표준 편차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또 아예 그냥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내려가면은 무조건 신뢰도 95% 추정하래. 그러니까 신뢰 구간 M 95%야? 뭐 줬어요. 95% 1.96. 그러니까 X 바값 X값이 여기 지금 평균이니까 6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냥 얘가 시그마인 줄 알고 쓴 애들도 있어. 그냥 얘가 시그마인 줄 알고 쓴 애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가 시그마는 모르는 거고 모르지만 표본 표준 편차랑 오차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걸 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쓴 겁니다. 1을 쓴 거예요. 알겠죠? 계산하셔야 돼요. 보다시피 여기 소수점 뭐 4자리 정도까지 계산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를 계산을 많이 해보러 타셔야 되겠죠. 이런 거 문제 풀이할 때 계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시험에서 못 풀어요. 소수점 3자리 제곱도 나와요. 내신에서는. 소수점 3자리 막 이런 거 제곱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왜냐면 루트 n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내신에선 나온다고 이런 애들이. 직접 산수하셔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계산기 쓰시면 망하는 거야. 그 얘기 하나 해드리는 거고 넘어가서 이제 5번에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다.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를 찾아라. 요게 앞에 거보다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애들이 그래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이게 좀 어려운 거. 그냥 추정 자체는 잘하는 거고 근데 내신에 이 정도 잘 안 되긴 해요. 자 보시면은 60%의 신뢰 구간 L입니다. 그럼 신뢰 구간 L은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큰 거에 작은 걸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X 바값은 지워지는 거고 뒤에 붙은 애가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K의 값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고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대로 n 분의 시그마 요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가 60%일 때 K의 값을 옆에 있는 걸로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건데 그럼 찾는 과정이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확률이 0.6 돼야 되거든요. Z의 절대값이 누구 이하에서 여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을 잡고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0.84가 돼야 돼요. 이게 좀 납득이 갔으면 좋겠고 여기가 0.84니까 이 K 값이 얼마야? 0.8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를 갖다가 다시 구하려는 건데 여기서 솔직히 저것도 의미는 없어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요게 지금 3배가 돼야 된다 이거야. 3배가. 그랬을 때 지금 표본의 크기 변해요? 문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시그마 변해요? 뭐 하나의 집단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도 왜 변해요? 안 변해요. 다 상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3배가 되려면은 K가 3배가 돼야 된다. 정비례 관계죠? 이런 걸 좀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0.84였으니까 3배 하시게 되면은 얼마야? 4, 3, 12 8, 3, 24, 25 2.5에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2.52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2.52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읽어내는 방법이 P, Z 여기가 이제 신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신뢰도가.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2.5인 거죠. 물론 이게 보이면 방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쓰여 있어야 되냐 2.52의 Z의 값에 대한 확률이 0.49니까 절대값이니까 2배 하시면 되겠죠? 얼마야? 0.98이니까 0.98%는 나중에 처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인 신뢰도는 98%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에 거 예제보다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것도 대부분 배우면 잘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끼리 암묵적인 약속으로 신뢰도 알파 퍼센트, 그 알파 퍼센트에 따른 이 k의 값이 같이 변환되는 거, 그거를 좀 아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렇죠? 옆에 있는 표현 바꾸기 5-2번이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 요구는 괜찮고. 실력까지 괜찮고요. 뭐야? 실력까지까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풀고 다 풀고 나는 지금 미리 뭐 다 떠받아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빠꾸에서 저기 개념 원리 익히기 있어요. 저기 개념 원리가 아니고 저기 개념 콕콕 있어요. 개념 콕콕 291쪽에 개념 콕콕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고 나면 뒤쪽에 시간이 걸리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플 뒤쪽에 이 추정 파트에 대한 프린트